거시기하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 가고 싶은데 체육학과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태권도학과 노려보셔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스포츠 의학의 학생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스포츠 의학 경희대학교가 캠퍼스가 3개가 있어요. 회기동의 서울 캠퍼스, 용인의 국제 캠퍼스, 저쪽 광릉의 광릉내 캠퍼스 3개가 있는데 체육대학은 국제 캠퍼스에 있습니다. 국제 캠퍼스 1등이 항상 스포츠 의학과에서 나와요. 저기는 보통 애들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체육하면서 저기를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이름이 그럴듯해서. 저기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아래 상명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10명 선발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학생이 한 명 지원했습니다. 그거 사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건강관리학과는 다군에 있습니다. 좀 경쟁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시때 노리면 점수대가 작년에 합격 사례로 봤을 때는 조금은 3.5대도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다. 다군으로 넘어갔을 때는 정시 기준 2.5등급 정도. 작년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체육산업, 건강제약 또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학과가 있는데요. 보시면 경쟁률이 좀 하락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5명씩은 선발하고 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신여대 운동자활복지학과 이 인원이 논술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추가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작년에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정책 신설된 거였습니다. 근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역시나 신설돼서 노려봤던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쟁률이 보시면 29.2대 1. 학생들이 그 학생 무리할 필요 없이 2점대 학생들 받고 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시고요.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8명, 정시전형에서 30명. 경쟁률이 서울시립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4.37대 1 정도 떨어져서 3.47대 1이었습니다. 올해. 시립대학교 가군에서는 이제 곧 탐색하다 보면 서울시립대 정도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1차가 걸려 있습니다. 4배수 인원만 가지고 실기전형을 합니다. 1차에서 떨어질까 학생들이 두려워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1차는 늘면 합격이 됐습니다. 실기 능력까지 있던 학생들이 겁을 먹어서 지원을 못했다. 본인이 잘 알고 있어서 단계별 전형을 또 설명하지 않고 탁 넘어갔어요. 한번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 다단계 전형이라고 그 정시에서 1차 컷 1배수를 뽑는 게 있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컷에서 점수대가 높은 학교고 요즘에는 서울 안에 이제 제2의 서울대라고 불릴 정도 점수대가 많이 올라와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 등록금이 엄청 쌉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알바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라는 인지도가 있는 학교인데 1차 때 4배수까지만 뽑습니다. 그래서 가나다고 정시 가면 가나다고 3장 쓸 수 있는데 3장 중에 한 장 썼는데 시험도 못 보고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실기 준비 정말 겨울 때 되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리고 수능이 불수능이다 보니까 점수가 다들 떨어져서 겁나서 못 썼던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쟁률이 4대 1이 안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30명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정시에? 그러면 쭉 접수가 들어오면 성적으로 120등까지 만들어서 120등까지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단계별 전형.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균관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는 본캠은 아니고요. 수원의 캠퍼스에 있습니다. 보시면 30명 선발합니다. 성균관대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점수대는 내신이 많이 들어가고요.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까지 지원을 합니다. 보시면 정시 경쟁률 12.69대 아직도 조금 미비하지만은 조금 소폭 상승하였다. 수시 경쟁률 15.67대 1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체육과학부 32명 선발입니다. 굉장히 많이 선발하죠. 그리고 정시 모집군에서도 20명. 정시에서 이화여대는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학생부로 넘어왔을 때 수시에서는 수시 성적이 높아야 된다. 두 가지 인재상을 좀 원하는 것 같고요. 보시면 한양대학교가 점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스포츠 산업학과도 올해 실기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원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순환식 계측을 해서 패스 앤 페일,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것도 이제 폐지를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가천대학교 운동자활복지학과에 6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군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강남대학교 스포츠복지연구 7명에서 13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강남대학교 서울 근교에 있죠. 네, 학생들이 원해서 가고 있는데 가까운 거 한번 눈여겨보고요. 실기까지 넘어가서 정시로 갔을 때는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강남대학교의 변화는 실기 만점 컷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2m 80에서 3m 뛰는 학생, 메디신볼 11m에서 12m 던지는 학생. 강남대학교에서 이런 변화가 있더니 학생들이 겁먹고 또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대진대학교 을지대 스포츠 아웃도어학과 학생부에서 8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가지 전형이 있었습니다. 이제 창의력 인재, 을지, 리더십 이런 식으로 2가지였는데 하나로 학생부로 지금 선발하고 있다. 다분의 선발이다. 한번 살펴보고요. 올해는 늘었습니다. 경쟁률이. 네, 을지대학교도 이제는 경쟁률이 서울 근교에 있어서 올라가고 있구나. 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기전형 선발 인원입니다. 실기전형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동국대체육교육과 유일하게 실기전형 1차에서 실기로만 봤습니다. 경쟁률이 어떨까요? 28명 선발하죠. 실기수시 28.11대 1 올해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현혹되십니다. 수시전에 동국대 실기 준비해서 나도 체육교육과 갈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갔냐면 정말 내노라면 탑에 드는 학생들, 여기 동네 체육이 아니라 여기서 최고인 학생들, 그런 학생들만 지원했습니다. 제자리 멀리 뛰기 290, 달리기도 정말 빠르고요. 유연성도 뛰어나고 근력도 좋은 학생들. 여기에 우리가 대학에 또 이런 입시 전략에 엄청난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여기에 또 현혹돼서 수시 저가 합격할까봐 정시 전형에 또 몰입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우리가 좀 간과해야 된다. 그런 거는 딱 단호하게, 과감하게 우리가 패스할 거 패스하고 합격이 예측이 가능하면 네, 그 학생 좀 지원하게 해볼 만한 학교입니다. 인천대학교 나왔고요. 관광학부, 인하대 스포츠가 작년에 저희 학생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거 있을 때 있고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특기자 학생에게는 실기를 만점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는 또 만점 받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또 많이 들렸습니다. 서울 최고에서 많이 또 합격했다는 또 그런 소식들을 좀 들었고요. 인하대학교 한번 살펴보시고요. 경쟁률 하락했네요. 성결대체육교육과 경기도권 내 사범대로는 유일하죠. 성결대체육교육과 한번 볼까요? 8명 선발합니다. 다군에 26명 선발하고요. 경쟁률 66.1대 1입니다. 예, 실기전형 8명 선발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숙명여대체육교육과 6명, 그리고 다군에서 선발하고 있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실기전형이 있고요.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는 에리카 캠퍼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양대 스포츠과학부에 19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여기에 실기만 잘하면 되나? 여기에 약간의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2개 앞 7등급 이내 수능까지 봐야 됩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좋습니다. 학교 시설 좋고요. 체육대학도 훌륭하고요. 보시면 경쟁률이 97.37대 1이었구나.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있죠. 가천대학교 많이 상승했습니다. 다군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실기전형에도 있다. 메리트가 학생들한테 작용했던 것 같아요. 6.8%가 상승했습니다.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강남대 스포츠복지전공. 강남대학교는 많이 떨어졌던 거 아까도 확인하셨죠. 수원대학교 체육학부 35명 선발합니다. 작년부터 실기전형이 생겼고요. 약간 가독인 것 같아요. 저쪽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었냐면 축구 잘하는 학생, 농구 잘하는 학생,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전공 실기를 본다는 겁니다. 아니면 기초 체력, 3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축구 선택할 수 있고요. 축구 잘하는 학생 많죠. 농구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기초 체력, 각각 600점입니다.
그걸 선택해서 실기 전형을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름방학쯤 되시면 이제 아이들 위해서 수시 모집요강 직접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함정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을 10명 뽑습니다. 이름이 그냥 전형 이름이 일반 전형이고요. 실제 안에 내용은 특기생을 뽑는 거예요.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일반 학생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놨지만 특기생들한테 만점을 줌으로써 역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특기자 전형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안 나오는데 명지대학교의 체육학부가 일반 학생들이 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기생들을 점수가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원서 넣는 순간 탈락이다. 잘 가려서 봐야 된다. 특기생이 지원이 가능하면 조심해야 된다.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는 에리카 캠퍼스에서 안산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경쟁 중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97대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100대 1이거든요. 19명 뽑는 게 쉽게 설명드리면 19명 뽑는데 1,900명 애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데 여기 실기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여기 함정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아까 전에 제가 그 서두에 설명해드렸던 수시에서 실기 전형은 정시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 실기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실기 이렇게 되는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내신이 안 들어갑니다. 그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 내신 성적이 9등급은 잘 나올 수 없으니까 정말 학교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한 7등급, 6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운동을 굉장히 잘해.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도전해보면 됩니다. 단 영어 포함해서 최저 학력을 두 과목 합이 7등급 이내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성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어차피 그 친구는 내신 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실기를 잘해요. 단 이게 실기를 잘한다는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운동이랑 정시까지 끝까지 끌고 가면서 실기 전형에서 수시 중에서 남들 다 쓰는데 나만 안 쓰면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잖아요. 한양대학교에다가 내가 한번 걸어놓고 난 다음에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을지대학교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실기 전형이 27명 신설되었다. 다군에서 10명 선발하는데요. 정시 경쟁률은 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정시 성적도 많이 올라갔고요. 3, 4등급 정도 학생들은 떨어졌습니다. 을지대학교.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체육교육과 모집 인원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에서 6명 선발하고 있죠. 보시면 가군에서 22명, 동국대 28명, 중앙대 15명, 연세대, 고대, 건대. 여기서 연대, 고대, 건대는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정시 전형이고요. 특기자들을 좀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단국대학교 마찬가지로 특기자들을 선발하고 있어서 수시 전형에는 갈 수 없습니다. 인하대학교,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성결대 체육교육과, 숙명여대, 용인대 특수체육교육과 살펴봤습니다. 네, 체육과 모집 인원 특기자 제외하고 다시 분석을 좀 했습니다. 9개 학교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시에도 지원을 교육과 가고 싶은 학생들 지원하고요. 그리고 정시에도 도전할 수 있는 학교들 모색해봤습니다. 네, 체육교육과 진학을 안 하고도 이렇게 교직이수 가능한 학교들이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상위 10%,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직이수 가능인데요. 체육학과는 특기자 대상인데요. 특채교 학생이 체육학과 복수전공하면 체육교사, 종교사 자격증까지. 그러니까 특수체육 자격증이랑은 또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또 취득할 수 있는. 잠깐만요. 작년까지 한국체육대학교에
특수체육교육과를 들어가서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원래는 체육학과로 입학할 수 없습니다. 일반 학생은. 체육학과 복수 전공을 하면 체육학과는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이 나오는 과라서 그것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달에 한차대가 종합감사에서 그 빙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쇼트트랙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한차대를 이정듯이 탁탁 털었는데 생각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교사 자격증을 너무 많이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은 게 저게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 전공 자체가. 예전에는 복수 전공이 허가가 안 됐었거든요. 슬쩍 열면서 저 특채교 학생들이 거의 서울에 그러면은 국립사범대 체육교육과가 2개 생긴 셈이었어요. 서울대 하나, 한체대 하나. 근데 저걸 아마 막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제 생각에. 네, 한체대 덧붙이면 경쟁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보시면 경쟁률이 1.61대 1입니다. 네, 올해 학생들이 겁을 많이 먹었죠. 1.61대 1이었으면은 두세 명만 이기면은 합격을 가능성이 있었죠. 수시에서도 선발하고요. 성균관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여기에 또 좀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봅니다. 경희대학교는 체육학과랑 태권도학과에서 교직이수 자격증을 줍니다. 대학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10% 안에 들려면 그 모집 정원에서 10% 이내 들고 또 거기서 실기시험도 봐야 됩니다. 서울 지역 체육교육과 반영 비율을 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과목별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8.25, 수학 33.4, 영어 26.8, 탐구 영역 27%. 체육교육과 진학하려면 국어 영역 열심히 시켜야 되겠구나. 요즘에 외국어 영역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상대평가 국어 영역에서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 네, 이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학생들 찾아옵니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1등급 두고 이게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탐구 영역은 이제 표준 점수들이 반영이 됩니다. 표준 점수와 실질 반영률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주요 과목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1등급 가지고 우리가 주요 과목에서 승부를 보고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에서 부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시험 보면 그 학생한테 메리트가 있겠죠. 한 과목 정도 대학 들어가는 학교도 있으니까. 경쟁률로 바라보는 올해 입시입니다. 불수능에 따른 경쟁률의 변화가 주요 대학에서 좀 보였었죠. 3월 모의고사 결과 여기 고3 수험생 학부모들 계실 텐데요. 비슷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올해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합격 예측이 가능했던 학생들이 정시에서도 불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시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시 모집에서 많은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돼요. 같이 그 인원들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고 거기서 또 정시 모집에서 하면 되니까요. 같이 우리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향 안정 지원이 보였다. 수시 비중 높은 학교 지원에 수능 비중 높은 학교에 눈치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실기 비율 높은 대학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 지도학과에 20명 신설되었다. 을지대학교 27명 교과 전형이 폐지됐고요. 한체대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교과 전형이 14명이 확대됐습니다. 한체대학교는 사회체육학과랑 산업레저학과에서 60% 학생부, 40% 실기 전형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랑 노인체육복지학과에서 인원을 확대했죠. 학생부에서 80%, 실기에서 20% 들어간다. 거기에 이제 운동 건강관리학과는 거기는 수능은 100% 들어갑니다. 확인하고 넘어갔고요. 차이과 대학에서도 종합전형이 25명으로 확대되었다. 성신여대 논술 폐지, 연세대 작년에 논술 폐지되었고요. 건국대 스포츠 건강학 건국대학교는 서울에 캠퍼스가 하나 있고 충북 쪽에 있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체육대학이 근사하고 교수진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작년에도 지도를 해보면 멀다 그러고 그러는데 괜찮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도요. 스포츠 건강학에서 수시에 실기 전형이 신설이 12명이 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남대 스포츠복지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대되었다. 네, 수시 진학 사례를 작년도 이제 진학이 했는데 작년에 사실 우리 반에서 1, 2등 학생들은 정시가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저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도하시기에도 1, 2등급이 나올까? 서울대, 연고대 올해도 나오는구나 했는데 그 학생들이 불수능 여파로 그렇게 지원을 못했고요. 중간 정도 되는 학생 가지고 한번 사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3년 개근했고요. 1, 3학년 학급회장 그리고 3학년에 학생장 경험이 좀 있는 학생들 리더십이 보증되어 있죠. 교내상 10개 정도 있었고요. 교내상 내용에는 그쪽에서 스포츠 클럽 관련된 거 인성우수, 스포츠 논술대회, 스포츠 체력왕 이런 우리 체육가에서는 그런 다양한 수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상도 10개 정도 있었고요. 진로희망상 보시면 1학년 경찰 군인, 2학년 경찰 군인 3학년에 이제 AT 트레이너를 저희는 체육 중점 학급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보고 아마 또 꿈이 좀 생기지 않았나. 네. 운동선수 트레이너 말을 하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1, 2, 3학년에 이 학생은 레지스 법률인권 동아리. 체육하는 학생인데 인권 쪽에 또 관심이 있는 교수님이 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자율 동아리를 이렇게 야구, 하늘로 쳐, 하늘로 파, 배구, 하늘로 고, 배드민턴까지 스포츠 클럽 활동이 굉장히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던 학생입니다. 네, 봉사활동 시간은 총 130시간인데요. 송곡고에는 미치지 않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했고요. 독서활동 보시면 독서활동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건 내외인데요. 조금 더. 네, 이 학생 방학 때 좀 체육 관련된 거 있고 체육 선생님 담당 체육 선생님이 갖다 주면 대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독서활동도 있으면 이 학생이 책을 읽을 줄 아는 학생이구나 이런 게 보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네, 마이크를 드셔서. 네. 봉사활동이 송곡고등학교에서는 뭐 명함도 안 나가는 봉사활동인데 보통 저 학교 400시간씩 합니다. 대명고등학교 100시간 정도 하는데 이 100시간짜리가 왜 임팩트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봉사활동 우리 학교에서는요. 성남 한마음복지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같이 MOU를 좀 체결해서 그쪽은 특수시설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 대상으로 그렇죠. 정신지체. 네, 정신지체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농구도 하고요, 탁구도 하고요, 축구도 합니다. 그 학생들을 우리가 봉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면 그 경험들이 고스란히 그 학생한테 남고 그리고 스토리도 생기겠죠. 그런 학생들을 지도했다 아니면 그런 장애인들 보조를 했다 그런 것들이 굉장한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한번 보시면 1학년 때 4점 2학년 때 평점입니다. 3.8 3학년 때 3점인데요 이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 좋습니다. 지금 4점대 5점대 괜찮습니다. 2학년 3학년 때 상승 곡선 이 학생이 마음을 먹고 진로를 정하니 점수대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상승 곡선을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진학은요 4가 당했습니다. 6개 중에 4개 학교 합격했습니다. 상명대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내신 3.5로 정신 다군으로 가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균 2.5등급 정시 2.5등급 학생들이 지원했는데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33.11대 1을 뚫고 9명 모집에 됐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이 학생의 장점은 항상 웃고요. 인상 좋고요. 부담감이 없습니다. 진짜 편하게 해주는. 이 학생 특이점을 제가 물었어요. 너가 어떤 게 교수님한테 메리트가 있었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왔답니다. 그랬더니 상명대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운을 띄워주십시오. 교수님한테. 상했습니다. 상명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명치처럼 중요한 저의 존재감. 했더니 웃으면서 대박입니다. 이 학생 귀여워서라도 뽑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고 싶잖아요. 이 학생. 교수님도 그런 게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보고요. 강남대학교 합격했고요. 17.43대1 13명으로 증가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한림대학교 을지대 스포츠 아웃도어학과
합격을 해서요. 지금은 상명대학교 진학하고 우리 학교에는 수업이 거점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고마움에 나와서 같이 코어 티칭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 상명대 관심 있는 학생들도 티칭 해주고 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실기 전형을 좀 앞에 거 좀 네.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내신이 3학년 때 3.2등급이었습니다. 저희 작년에 상명대 간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이름을 지었는데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를 보면 4등급이 넘었어요. 수능이 4등급이 넘는 학생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대문 안에 있잖아요. 인서울, 보통 인서울이 아닙니다. 그게 청와대 바로 뒤에 있으니까. 상명대학에 진학한 사람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겁니다. 저희가 6월 달쯤이나 5월에 수시만 집중적으로 진학 설명해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정 내리셔야 돼요. 저희가 입시 지도를 해보면 부모님들은 역전을 기대하고 계속 가기를 희망하십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까지 가서 수능 보면 거기서 뭔가 한번 되지 않겠어? 우리도 되지 않겠어? 그런데 저희가 보면요, 안 돼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 학생이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잘 본 성적입니다. 네, 그거 하도 안 믿으셔서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는 제가 체육학 박사입니다. 통계 분석을 해서 증명을 했어요.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수시 때. 4등급 들고 계속 갔으면 어디 갔겠습니까? 아까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 정도. 잘 가면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정도. 이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준비하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반부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제 청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을 세우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만약에 학생부를 잘 챙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공진에 전공적 합성을 맞추고 선생님들하고 호흡을 잘하고, 이 친구는 굉장히 표정을 밝게 관리하며 사람하고 얘기할 때 표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면 단언컨대 5등급에도 붙은 케이스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기가 너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희 학교의 케이스, 송곡고등학교의 케이스 중에서는 5등급 학생들이 간 케이스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려요. 저희끼리만 얘기해요. 왜냐면 그거를 마치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내 아들이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들의 컨디션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전략을 세우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3월이 지나면 모의고사가 끝나고 4월이 지나서 꽃 피면 애들도 마음에 꽃이 피어서 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중간고사 다가오면 4월 모의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면 사실상 거의 끝난 거랑 다름없어서 내 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차곡차곡 준비해가지고 집에 가서 혼내지 마시고요. 야, 생기부 한 번만 떼봐줘봐. 그래서 한번 모셔보세요. 학부모님들도 아쉬워하지만 아이를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성적 보고 학생부 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기 어느 정도 컨디션 봐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기는 얼마큼 하는지, 정시 성적이 얼마큼 나오는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 실기전형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나와 있습니다. 위에 학생은요, 재학생이었습니다. 아래 학생은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기숙학원까지 알아보고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그래도 기초 체력을 계속 관리를 하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제3에서 다시 지원한 학생이고요. 두 가지 사례를 보시면 이 학생 내신도 괜찮은 학생인데 실기가 우수했습니다. 네. 정시 때 한국체육대학교가 예측이 가능했던 학생이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수시를 선택을 했었고요. 동국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275, 내신 1.9. 아래 학생보다 내신은 많이 낮죠. 네, 좋죠.
보면 자전굴 20, 이 학생은 자전굴 30, 유연성 측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량론 측정구 이건 비슷했고요. 배근력, 근력을 측정하는 기구고요. 여기서도 좀 차이가 있네요. 이 학생은 1차에서 탈락했고요. 이 학생은 지금 동국대 체육교육과 28.1대1을 뚫고 아주 만족스럽게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김용훈 선생님 여기 보면 지금 내신이 위에 학생 3.8, 2.9인데 이 밑에 내려오면 1.9, 2.9, 3.1이에요. 이거 계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게 이제 제가 계산은 했고요. 각 학교마다 내신 반영 비율이나 반영 과목들이 조금 틀립니다. 어떤 학교에서는요, 이제 주요 과목 위주로만 보는 학교가 있고요. 아니면 상위 뭐 10개 과목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너무 또 어떤 과목 못 봤다고 해서 그 내신을 나 일본어 못 봤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제외하고 각 학교마다 반영하는 비율들은 틀리다. 이렇게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이 학생은 한국체육대학교 합격했습니다. 내신 2.9였고요. 재벌 282, 이 학생도 290. 보시면 2분 시덥이 좀 있어요. 근지구력이 있는데요. 시덥 130개, 이 학생은 119개. 10m 왕복 달리기 민첩성 테스트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대학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3월달 정도에는 다 훈련을 좀 끝내놓은 상태고요. 보시면 8초 24, 8초. 굉장히 빠른 편들입니다. 이 학생 둘 다 합격했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이 있죠. 이 학생은 좀 공부할 줄 아는 학생이었습니다. 수능까지 봤어야 되겠죠. 수능을 봤더니 이제 몇 개 합이죠, 선생님? 4등급. 3개 합 4등급이 돼야 됩니다. 저런 장치가 조금 있어요. 운동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운동 잘해도요. 수능까지 3개 합 4등급이면 서울대 가죠. 그러니까. 3개 과목이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개 과목이 4등급이 됩니다. 잠깐만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지루하시죠? 아래 학생이 재수생입니다. 제 제자죠. 현역 때 성적이 조금 안 나와서 수능을 잘 못 봐서 대학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로 과감하게 머리 깎고 기숙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식 끝나자마자 다음날.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보충 수업하고 뭐 조금 더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는 날도 있다던데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실기 전형으로 붙었어요. 성적은 하나도 못 써보고 동국대학교 가서 자기 고3 때 내신 들고 실기로 가서 합격해버렸습니다. 이거 웃기기도 하지만 전략의 중요성이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실기로 갈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구분하셔야 됩니다.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학교마다 반영하는 과목들이 전부 달라요.